그 화학이 이번 기말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윤경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인가? 오시면 되고, 우리 기존의 학생들 너도 첫 빠지지 말고 와. 가역 반응하겠습니다. 가역 반응. 저기 정반응이랑 역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보자. 천천히 할게요. 이제 뭐 시간에 후달리는 것도 없고. 자, 우리 화학이 여기 반응물이 있고 또 반응물이랑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 만들어지는 반응을 뭐라 그러냐면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정반응. 뭐라고 부른다? 정반응. 됐죠? 근데 요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생성물이 됐다가 이 생성물이 다시 이렇게 반응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 매번 모든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부분 몇몇 애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역반응.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이 일어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도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반응물이 모여서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은 얘가 돼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정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지. 그 생성물이 다시 이렇게 반응물로 나눠지는 무슨 반응도 일어나? 역반응도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정반응이 일어나는 이 정반응 속도와 얘가 되는 속도랑 얘가 다는 속도, 역반응 속도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시간이 오겠죠. 맞죠? 네. 이게 왜 같아지는지 잘 보세요. 반응물이랑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반응물하고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잖아. 그럼 위의 상황, 얘랑 결합해서 얘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면서 뭐의 양이 증가합니까? 그렇죠.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얘가 얘로 바뀌니까 얘는 양이 뭐 하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양이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물의 양이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이 뭐 하게 된다? 증가해요.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어나는 정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겠죠. 왜? 반응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맞지? 10개랑 10개 만나던 게 9개 만나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8개 만나면 속도 줄어들고 7개 만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생성물의 양이 증가했을 때 생성물이 다시 또 뭐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반응물로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양이 줄어들다가 생성물이 반응물로 바뀌면서 이제 반응물이 조금씩 생기겠지. 근데 처음에는 얘가 없었잖아, 생성물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조금씩 생기겠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얘와 얘의 속도가 뭐해지는 지점이 온다? 똑같은 지점이 오겠죠. 그죠? 네. 요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부릅니다. 동적 평형 요렇게 부릅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뭐해지는 거? 같아지는 지점. 오케이. 그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적 평형일 때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인다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예를 들게요. 여기 집중. 예를 들게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여기 뚜껑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뚜껑이에요. 뚜껑. 아이씨.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 네. 그리고 여기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 뚜껑 막히고 여기 태양 떠 있고 물 있으면 이거 뭐 합니까? 물이 증발하겠죠. 네. 요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뭐로 바뀝니까? 수증기로 증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의 양이 조금씩 증가하겠어요. 요 안에 이제. 수증기. 그렇죠.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칩시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물인데 여기 이제 뭐가 이제 꽉 차는 겁니까? 수증기. 수증기가 꽉 차고 이제 물의 양도 좀 줄었다고 칩시다. 이거 물의 높이도 줄었네. 그죠? 물의 높이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 수증기도 니네 알잖아. 물방울이 다시 뭐 됩니까?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 되잖아요. 새벽에 이슬. 네. 근데 다시 얘가 이제 또 뭐 됩니까?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 되겠죠. 맞아요? 네. 요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증발하는 거고 요는 증발하는 거고 물론 여기에 뭐도 일어납니까? 이렇게 증발도 일어나고 수증기가 물방울 일어나는 액화 현상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 둘이 야 니네 잘 생각해봐. 너 뚜껑 막고 시간 지나면은 여기 물에 처음에는 줄어들다가 시간 지나면 더 이상 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지. 네. 물이 안 줄어들잖아. 맞지? 이게 왜 안 줄어드냐면 여기 증발되는 속도랑 여기가 뭐 되는 속도랑 액화되는 속도랑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때가 동적 평형이 되면 그 글로 써볼게. 동적 평형이 되면 물이 10개 증발하면 응? 수증기가 10개 뭐 되는 거야 다시?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개 증발하고 얘가 다시 10개 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증발하는 속도와 우리가 물이 생기는 액화되는 속도가 둘이 뭐하다? 같다. 이해 갔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거 대박이야. 얘 시험에 이거 있을걸? 이거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127쪽에 나와 있네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얘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야 이거 봐봐. 선생님이 여기 봐봐. 네? 반응물이랑 만나면 생성물 된다 그랬지? 자 이거 다시 할게. 이거 이해해야 돼. 오늘 수업은 여기 이해하는 게 메인이야. 반응물이 둘이 합해갖고 100g이 있다라고 치자. 네. 시간이 지나서 생성물이 10g 만들어졌다 치자. 네. 그럼 얘 몇 g 없어요 이제? 그럼 90g밖에 없겠죠? 예. 왜 이거 10g 만들어졌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100g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를까? 90g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를까? 90g이 가는 가 느리겠지. 네. 100g이 양이 많으니까 더 빨리 반응하겠지. 맞지? 아. 야 당연히. 그럼 또 시간이 지났어. 얘가 60g 있고 얘가 40g 만들어졌어. 그럼 쉽게 생각해보자. 100g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 60g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 60g이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겠지. 네. 개수가 적으니까. 네. 그럼 다시 하자. 이렇게 하자.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식기랑 요렇게 생긴 식기랑 둘이서 충돌해갖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반응이야. 네. 그러니까 얘랑 꽝 하고 충돌해서 부딪히지. 그 둘이 결합하지. 네. 네? 이 식기들이 이제 놀아. 자, 요 공기 중에서 그냥 이제 요 안에서 막 돌아다녀 이렇게. 지들끼리 돌아다니다가 꽝 하고 충돌해서 붙었어. 그럼 반응한 거야 이게. 이해갔지? 반응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자. 반응물의 양이 감소하잖아 이제. 그치? 자, 봐. 이제
g으로 안 할게. 얘가 100개가 있어. 얘가 100개 있고 100개 있어. 오케이? 그럼 100개가 돌아다닐 거 아니야. 맞지? 100개가 돌아다니다가 팍 하고 부딪혀서 얘가 10개 만들어졌어.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게 10개 줄었으니까 90개 90개잖아.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공간 안에 100개가 막 돌아다니는 거랑 90개가 돌아다니는 거랑 누가 더 충돌할 확률이 높아? 100개요. 100개가 충돌할 확률이 더 높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 속도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야.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해갔니? 네. 반응이라는 거는 A랑 B가 이렇게 꽝 하고 부딪혀서 결합을 하면 반응이 된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럼 이제 얘 몇 개 만들어졌어요? 10개 만들어졌죠? 에? 근데 얘는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이 새끼가 지금 이게 10개가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쪼개지면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걸 역반응이라 그러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봐봐. 10개가 만들어졌어.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가 30개랑 30개씩 충돌했어. 그럼 얘 몇 개 남았어? 70개 70개 남았지? 얘 30개 남았지? 생겼지? 그지? 그럼 자 10개가 쪼개질 확률이 높을까? 30개가 쪼개질 확률이 높을까? 30개가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역반응 속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고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요 반응은 잘 봐. 요렇게 가는 게 정반응이고 요렇게 가는 게 역반응인데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가 뭐 하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대신에 뭐의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봐봐. 뭐 이게 뭐 반반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게. 얘가 50개가 되고 얘가 50개가 됐어. 또 속도가 같겠죠? 아 이게 50개가 아니라 다르게 할게. 얘가 40개가 되고 얘가 60개가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몇 개 됐다고 얘가? 40개가 되고 얘가 60개가 됐어. 그런데 개수를 계속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 얘는 계속 40개가 돌아다니면서 충돌을 할 거 아니야. 맞지? 네. 40개가 돌아다니면서 충돌했어. 근데 60개도 일중에 몇몇 애들은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야. 끊어져서 다시 얘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대박인 거는 이걸 관측을 했어. 몇 분 동안. 오케이? 근데 계속 40개가 유지되고 계속 60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가능하냐? 얘가 충돌을 해.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40개밖에 없잖아. 맞지? 네. 충돌해갖고 5개가 만들어졌다 치자. 오케이? 근데 얘도 이렇게 쪼개지는 게 몇 개만 쪼개진 거야? 60개 중에? 5개만 쪼개진 거야. 그래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개수와 쪼개져서 분해되는 개수가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 즉, 이거지. 이거. 둘이 속도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이 순간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동적 평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40개로 유지가 되고 얘는 계속 몇 개로 유지되는 거야? 60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똑같아야지 동적 평형인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동적 우리 반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얘가 100개잖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봐. 아유, 100개가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졸라 충돌하겠지. 그럼 얘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얘가 이제 60개밖에 안 돼. 그럼 충돌 횟수가 줄어들잖아. 그럼 정반응 속도는 줄어드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하나도 없었는데 10개 만들어주고 20개 만들어주고 40개 만들어주면 얘가 얘 되는 속도도 이제 점점 증가하겠지. 맞죠? 네. 여기서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 이 뜻이야. 충돌할 확률이 증가한다. 쪼개질 확률이 증가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시 쪼개질 속도도 증가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 40개 되고 60개 됐을 때 오케이? 얘가 이제 얘로 붙어지는 거랑 얘가 얘로 쪼개지는 거랑 둘이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지. 맞지? 이럴 때 동적 평형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네. 이해 갔죠? 네. 근데 얘는 좀 달라. 얘 있잖아 합계. 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수증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물만 있잖아 물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겠지.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 될 때는 이게 액화되는 거잖아. 맞지?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 액화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이 액화는 물방울이 점점 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증기가 점점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뭐 하게 됩니까? 수증기가 점점 증가되면 물방울 되는 역반응도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점점 많아지면. 맞지? 수증기 많아지면 다 물방울 되겠지. 꽉꽉 들이차면.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선생님 그럼 역반응 속도는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합니다. 맞죠? 네. 여기 있죠? 역반응 속도 점점 증가한다. 맞죠? 같습니다. 근데 얘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고? 얘 물이 증발하잖아. 물 확률이 안 되네요. 물 어디서 증발해? 그치. 물 어디서 증발해? 여기서 증발해? 아니요. 어디서만 증발해? 곁에서만. 여기서만 증발하는 거잖아. 맞지? 얘는 있잖아. 대박인 게 여기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한다 그랬잖아. 맞지? 봐. 얘 100개 있다 그랬잖아. 맞지? 100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니까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감소하지. 근데 얘는 대박인 게 뭐냐면 어디서만 증발해? 곁에서만. 여기서만 증발하는데 해가 떠 있잖아. 이 대박이야. 온도가 일정한 거잖아. 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증발 속도는 일정. 일정한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반응 속도가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일정한 경우. 좀 예외입니다. 이게 물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증발하면은 속도가 변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 여기서만 증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만. 맞지? 그러니까 증발하는 속도가 똑같아. 하지만 어쨌거나 둘의 자 그럼 이제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릴게. 잘 봐. 얘 그래프 그릴게. 정반응이야. 정반응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요게 정반응이야. 요렇게 속도가 점점 뭐 해지고 있습니까? 요렇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반응도 처음에는 없었죠. 속도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역반응도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역반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탁 하고 둘이 속도가 같아지지. 여기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갔죠?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쭉 어유 이거 정반응이야. 왜? 증발하는 속도가 일정하잖아. 여기서만 증발하니까. 맞지? 근데 얘는 처음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물방울 돼? 안 돼? 안 되는데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면 물방울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딱 여기가 동적 평형이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역반응이 되는 거야. 둘이 뭔 차이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까요? 이 정반응이랑 역반응이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얘네는. 맞지? 네. 지금 얘네들은 대박인 거야. 이런 애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정반응이랑 역반응이랑 같이 일어나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역반응. 뭐라고 부른다? 가역반응. 정반응이랑 역반응이랑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비가역 반응이 더 많아요. 비가역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비가역. 역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비가역은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지. 네.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윤경이가 아씨 나 이번에 시험 못 봐서 졸라 빡 돌아갖고 시험지를 태웠어. 그러면 안 돼. 시험지를 태웠어. 자, 탔지? 어떻게 됐어? 산화됐어요. 사라지진 않고 제로 남았겠지. 산화. 제로 남았겠지. 자, 그 제가 다시 시험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비가역 반응이야. 어떤 애들이 주로 비가역이냐면 뭐가 주로 발생하는 애들? 기체가 발생하는 애들 있잖아. 기체. 이거 종이 태우면 연기 발생하잖아. 연기. 그 하늘로 날아간 연기를 다시 끄집어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 산불났어.
어떻게 돼? 산불이 났어. 산이 막 타지. 나무가 막 타지. 그 나무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거 다 어디로 날아간 거야? 연기로 날아간 거잖아. 맞지? 네. 그런 애들은 비가역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 비가역 반응이다. 오케이? 역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야, 너 5분 늦는다며, 이 새끼야. 그때 거짓말 하지 마. 우리 5분 기다렸다 수업했잖아. 그럼 한참 늦으면 한참 늦는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계속 보세요, 여기. 화학체표. 자, 다시. 아이씨. 자, 그래서 정반응이랑 역반응이랑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걸 무슨 반응이라 그런다? 가역 반응.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정반응, 역반응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자, 물이 뭐 되는 거? 수증기. 수증기가 다시 뭐 돼요? 물이 뭐 됩니까? 얼음 되고, 얼음이 다시 물 되는 요런 거, 우리 요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물 되고, 물이 얼음 되는 거 뭐라 불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상태 변화. 그렇죠. 상태 변화. 요 상태 변화는 가역 반응입니다. 됐나요? 드라이 아이스 알아요? 드라이 아이스?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 왜 그 파리바게트 가면은 왜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은 왜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 베스킨라빈스 아니에요? 어? 베스킨라빈스 아니에요? 아 그래 베스킨라빈스 어쩌라고. 자, 그 베스킨라빈스에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는 뭐가 얼은 건지 알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얼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고체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체 이산화탄소 되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체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도 될 수 있어요? 고체 이산화탄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일어납니다. 이거를 무슨 반응이라 그럽니까? 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네. 자, 얘가 될 때 수증기가 처음에는 수증기가 하나도 없죠. 네. 그다음 수증기가 꽉 차면서 물 되죠. 네. 어쨌거나 물 되잖아, 맞지? 네. 자, 얘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 그러면 자, 꽉 아이스크림을 밀봉한 상태야. 어?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뭐 해버리겠어? 분해돼 버리. 아 이게 기체 이산화탄소 되겠지. 네. 그러면은 기체 이산화탄소 되면은 야, 그 다시 시간 지나면은 이제 다시 고체로 돌아가? 아니요. 안 돌아가잖아. 맞지? 네. 물론 승화니까 이 과정도 일어나고 이 과정도 둘 다 일어나니까 가역 반응 맞죠? 가역 반응 맞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하면 또 다르지. 그린란드 같은데. 그렇지. 베스킨라빈스 3원 사갖고 비행기를 타고 그 사이 누구? 아, 그 사이에 녹나? 북극에 간 거야. 졸라 추운 데 간 거야. 북극에. 네. 졸라 춥지. 그 뚜껑이 막혀 있어. 어쨌거나 왜 기체가 날아가면 다시 포집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뚜껑 막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느 순간 되면은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다 녹지 않고 계속 무슨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고체인 상태로 남아 있겠지. 그때 이미 그때 걔가 고체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기체 드라이 아이스가 다시 고체로 역반응이 뭐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물론 그런 조건에서는 또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주변에서는 가역 반응보다는 뭐가? 비가역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자, 그 책 읽으면서 할게요. 보세요. 126조.
자, 정반응, 역반응. 네, 뭐 그거예요. 가역반응. 자, 줄겁니다. 2번 가역반응.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되고 수증기가 액화되어 물이 되는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 그럽니다. 줄보세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 가역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과역반응은 화학반응에서 기호를 화살표로 요따구로 씁니다. 요렇게 가는 거 정반응, 요렇게 가는 거 역반응. 둘 다 화살표가 있으면 가역반응이야. 이거야, 이거. 선생님이 오늘 계속 얘기한 거죠. 이거 멈추면 얘기해라. 네. 알았지? 가역반응이에요. 가역반응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이거. 굉장히 꺼내 멈추는 거죠, 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꺼진 줄. 자, 요런 거 상태 변화 있죠. 수증기가 물되고 이런 거. 요런 상태 변화는 다 무조건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줄 볼게요. 석회동굴과 종유석, 석순. 자, 석회동굴의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지대에서 만들어집니다. CaCO3에 물 H2랑 반응하면 물에 잘 녹는 탄산수소 칼슘이 생성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정반응은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거고 역반응은 종유석, 석순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맞지?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 아파라.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반응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이제 반응식으로 나온 건데, 자, 봐. CaCO3.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석회암,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탄산, 칼슘. 이거랑, 그 다음에 H2O. 뭡니까? 물이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얘가 만들어질 땐 지하수. 거기에 이 물에 뭐가 녹아 있냐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은 상태야. 물에 녹은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하수의 이산화탄소 녹은 물이 석회암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식이 나오죠. 뭐가 됩니까? CaHCO3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HCO3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석회암이 녹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 과정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무슨 반응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선생님 집중. 이거 동적 평형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로 동적 평형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윤경이 야 이게 어느 순간에 동적 평형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 자, 여기 동굴 가봤어? 석회동굴 가봤어, 윤경이? 네, 어디 가봤어? 모르겠는데. 삼척 한성굴 가본 사람 손. 저그 백령이었는데 생명문에 거기 한번 가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백년동굴? 그 제주도? 네, 그 용암동굴일 수도 있어. 그래. 너는? 석회동굴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너는 가봤어? 어디요? 석회동굴. 석회동굴이요? 가봤을 거예요. 야, 서진이는 가봤어? 모르겠는데요. 석회동굴에 가본지 안 가본지. 하여튼 동굴은 다 가봤어? 네. 예진이도 가봤어?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동굴을 안 가봤다는 예진아. 자, 석회동굴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굴에 가면은 있잖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 누가 녹인 거야? 이 새끼들이 얘를 녹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석회암이었어. 석회암. 여기 전체가 전체가 다 석회암이야. 다 석회암인데 얘네가 지하수가 흐르면서 녹여. 이걸 녹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이는 거지.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이렇게. 이런 데 가봤어. 이거 얘 석순. 종유석. 종유석인가? 그리고 얘는 석주. 얘는 뿌리라 그래서 석순. 저 밑에
이렇게 생긴 동굴 가봤지? 네. 가봤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랑 만나서 구멍을 뚫었지?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나 우리 이거 2번 썼네. 얘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얘가 요렇게 역반응으로 또 그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요게 그러니까 얘네가 얘를 녹이면서 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거든. 얘가 그게 쌓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종류석, 석순, 석주가 만들어지는데 요게 역반응이 되는 거야. 요게 역반응이 되는 거야. 요게 역반응. 됐죠? 근데 여기서도 동적 평형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순간이 동적 평형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류석, 석준, 석주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뭐해지겠습니까? 빨라지겠죠. 네. 처음에는 없었잖아. 그러다가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물방울이 또 얘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삼척 환성굴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니네가 아마 가봤을 확률이 높은데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뭐 그냥 저기 동굴 가면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삼척 환성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산이에요. 산. 네? 근데 여기로 들어가. 근데 여기가 뻥 뚫렸어. 이만큼이 동굴인 거야. 여기 가본 사람. 어디 이름이 삼척에 있어. 환성굴이. 그러니까 느낌에, 동굴은 알잖아. 이렇게, 요런, 아까처럼 그런데 이렇게 고개 수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통의 동굴이고, 삼척 환성굴은 여기가 그냥 뻥 뚫렸어요. 산 하나가 그냥. 한성굴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동굴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갖고 여기 안에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야. 얘 시간 지나면 뭐 할까요? 붕괴. 무너지겠죠. 그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삼척 환성굴은. 이거 딱 봐도 여기 무너지게 생기지 않았냐? 여기 뻥 뚫려서. 맞지? 근데 또 부러지면은 곧바로 다 무너지죠.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도 이렇게 되는 거 정반응,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반응? 역반응.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뭐가 나와 있냐? 황상구리 염화코발트 종리? 황상구리 요거 나오네. 황상구리. 야, 염화코발트 종리도 얘기해 줄게. 염화코발트 종리는 뭐냐면 이거 우리 저기 중학교 때 지나가는 얘기로 배웠는데 여기 보세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리에 물을 넣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리가 됩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리에 물 떨구잖아. 그럼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리 돼요. 네. 대박이죠. 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리에 물 떨구면 붉은색. 그러면은 야, 니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배운 거야. 야, 그럼 이제 염화 코발트 종리가 젖으면 빨간색 되잖아. 그럼 걔 계속 빨간색으로 있어? 아니잖아. 시간 지나면 물이 뭐하니 다시? 증발하겠지. 그럼 그 코발트 종류에 물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다시 또 증발하게 되면은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류가 되겠죠. 맞아요? 이런 거는 동적 평형 계산이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어쨌든 가역 반응과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 그런다? 가역 반응이라 그런다. 네. 됐나요? 가역 반응 뭔지 이해 갔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7쪽에 이것도 가역 반응인데, 야, 봐봐. 이것도 저건데, 야, 니네 이거 졸라 웃기다.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물이야. 여기다 내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소금 한 숟가락 넣으면 다 녹지? 네. 맞지? 다 녹은 상태야. 아직 역반응은 안 일어난 거야. 네. 소금을 2숟가락 넣었어. 어떻게 돼? 물이 졸라 많으니까 다 녹겠지? 자, 내가 소금을 10숟가락을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뭐가 쌓입니까? 소금이 쌓이겠지? 네. 그치? 잘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그럼 얘는 무슨 물이야 지금? 그건 물.
소금물이잖아. 자, 10숟가락 넣었어. 10숟가락.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소금이 쌓였잖아. 맞지? 네. 이때가 동적 평형 상태야. 조금 쌓이기 시작할 때가요? 이게 왜 동적 평형인지 잘 생각해보자. 동적 평형이야. 나는 가역 비가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동적 평형이니까 당연히 동적 평형은 당연히 무슨 반응입니까? 가역 반응이잖아.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뭐 할 때? 같을 때가 동적 평형인 거잖아. 맞지? 근데 애들이 이거를 선생님 소금이 쌓였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적 평형입니까? 맞지? 잘 생각해봐. 이거 동적 평형이야. 이게 왜 동적 평형일까? 아니 소금이 쌓였는데 맞지? 그지? 설상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 아니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지 동적 평형 아닙니까? 정반응 하면 한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지 동적 평형이지. 그치? 근데 웃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니들이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 지금 소금이 쌓였는데 왜 이게 동적 평형인가요? 맞지? 네. 잘 봐. 이 소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아니지, 녹겠지. 이게 물이니까 소금 녹겠지. 지금 이게 뭔 상황이냐면 지금 이게 소금이 잘 봐. 소금이 딱 쌓였잖아 여기에. 맞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상태가 지금 소금은 지금 잘 기억해봐. 소금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녹고 있어. 아니 물이 있는데 세상에 야 소금에 물 넣으면 안 녹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녹는단 말이야. 그런데 높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왜 안 변하는 거야? 틀린 속도 똑같아 해가지고. 여기 소금물 있지. 소금물. 네. 소금물에서 다시 뭐 되는 속도? 소금이 석출되는. 그렇죠. 소금 석출되는 속도가 둘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이 높이가 안 변하는 거야.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기가 쌓였을 때, 야, 니네 만약에 선생님 소금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소금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동적 평형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왜?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녹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맞지? 만약에 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면 석출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 근데 얘는 높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동적 평형인 거야. 이래서 동적 평형인 거야. 쌓여 있을 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넣었을 때 있지? 그때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왜? 아직 석출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왜 확인이 안 되는지 알아? 석출이 됐다 바로 뭐 해버리는 거야?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세 숟가락일 때, 두 숟가락일 때 할게. 두 숟가락일 때 녹는 속도랑 석출 속도를 비교를 하면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오케이? 석출이 됐어. 네. 안 되는 게 아니야. 두 숟가락일 때 석출이 되는 거야, 윤경아. 석출이 되자마자 뭐 해버리는 거야? 녹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에 쌓여, 안 쌓여? 안 쌓이는 거야. 석출이 되자마자 녹아버리고, 되자마자 녹아버리고, 석출되면서 녹고, 석출되면서 녹고, 석출되면서 녹고. 네. 그럼 바닥에 쌓여, 안 쌓여? 쌓여요. 안 쌓여. 이때는 무슨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른 건데 졸라 빠른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런데 소금을 계속 넣어. 이거 웃기지? 소금을 계속 넣어 숟가락으로. 그러다 바닥에 쌓이잖아? 그럼 이제 동적 평형 된 거야 이게.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거 동적 평형 된 거야. 왜? 녹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맞지? 그런데 내가 아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얘기하네. 아까 그 충돌할 때도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거든. 지금 동적 평형이잖아. 그치? 네. 여기 지금 쌓여 있지만은 동적 평형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윤경이가 집중? 윤경이가 여기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기판이 깨져요. 아니 새끼 안 깨진다고 생각하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이거 속으면 어떻게 돼? 녹아요. 다 녹지? 네. 맞지? 네. 그러면 동적 평형이 아니야. 아니. 아닌 거지 다시. 다 녹았잖아. 이때는 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자 이 집중합니다.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냐? 소금이
모두 뭐 하게 됩니까? 녹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 무슨 상태가 아니야?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닌 거야. 이해갔지? 아니야. 그럼 이때는 다시 가열을 했으니까 무슨 속도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뭐해진 거야? 빨라진 거지. 네. 맞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경우에는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거지. 아까 그거 다시 얘기할게. 아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야, 아까 여기 선생님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야, 얘 100개 있어. 어? 100개가 있잖아. 여기를 막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다 탁 하고 부딪히면 충돌하면 뭐가 된 거야? 반응이 된 거지. 네. 화학에서 반응을 했다란 얘기는 분자와 분자가 둘이 뭐 했다란 얘기야? 충돌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잘 봐봐. 아까 내가 얘가 40개가, 그러니까 100개에서 40개 되고 얘가 60개 됐을 때 동적 평형인 걸 가정을 했잖아. 네. 근데 내가 보일러를 틀었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네. 그러면 잘 봐. 40개가 60개 되고 60개가 다시 쪼개질 때 얘가 속도가 둘이 같았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보일러 온도를 올리면은 이 얘네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뭐해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지. 분자, 그건 알고 있어? 이거?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 증가하면 분자 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온도 증가하면 분자 운동 속도 빨라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부피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보일러를 틀면 40개밖에 안 되는데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그럼 충돌할 확률이 더 뭐해지는 거야? 맞아. 높아지는 거지. 그럼 동적 평형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네. 윤경이 이해 갔니? 40개일 때 동적 평형이었잖아. 40, 60일 때. 근데 내가 보일러를 틀었어. 그럼 충돌할 횟수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동적 평형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언제 동적 평형이 되냐 이거지. 맞지? 언제 동적 평형이 되냐면 얘가 줄어들어서 30개, 70개가 됐을 때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온도를 올렸으니까. 왜? 충돌할 확률이 더 뭐해지니까? 높아지니까. 이해 갔니? 손주 이해 갔어? 그래서 동적 평형인 상태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나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거, 자 봐봐. 이거 봐봐. 평상시에는 요렇게 된단 말이야. 요렇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동적 평형이고 여기가 정반응이고 여기가 역반응인 거잖아. 왜? 개수가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 감소하고 개수가 늘어나니까 역반응 속도 증가하는 거잖아. 이거 배터리 살아있니? 네. 아직 살아있는 것. 나 오늘 계속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온도를 증가시켰어. 방온도를 높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